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 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들이잖아요. 네네. 이 물들이 아마 민감하신 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이 물을 다 드셔보시면 네네네. 물 맛이 미세하게 다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느끼실 수도 있고 당연히 뭐 못 느끼실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눈 가리고 물 먹었을 때, 네. 이거 무슨 물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물이 다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왜 물맛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볼 건데, 네네. 그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마셨을 때 느껴본 물이, 그 네. 물 맛이 커피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추출을 하면 커피의 90%가 넘는 그쵸. 함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 물 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무슨 맛이 나는지에 따라서 커피를 추출했을 때 네. 그 기본적으로 이 물 맛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물 맛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물에서 뭔가 찝찝하거나 떨떠름한 맛이 났다. 네. 커피를 추출하면 그 맛이 똑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음. 그게 가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만큼 이제 물 맛이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우리가 보통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실 때, 아니 집에서 뭐 장비를 사용을 하실 때, 네네. 뭐 어떤 물을 써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한번 테스트 삼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커피를 마실 때는 네. 물론 수돗물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네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드시겠죠. 네네네. 근데 꼭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드립을 해서 먹는데도 뭐 다양한 물들을 한번 넣어서 커피가 어떻게 네. 물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왜 네. 우리가 그렇게 맛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일단 가정을 해보고 실험을 네. 해보는 거라서, 네네네. 왜 그렇게 될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뭐 간단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약간 기초적으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오늘 이 물로 뭐 해볼 거냐면, 이 물에 네. TDS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네. 이 물의 경도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차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팍팍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TDS란 용어라든지 경도란 용어는 정말 그냥 궁금하시면은 네. 요즘 검색을 하셔도 이제 당연히 이런 용어 같은 거는 많이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저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TDS라고 하면 네.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해서 총용존 고형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 속에 네. 순수한 물을 제외하고 네네. 수용성으로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이 얼만큼 있는지를 네네.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거를 TDS라고 하는데, TDS 같은 경우는 단위는 ppm으로 나오고요. 네네. 이 ppm이라는 것도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 잘 설명이 나오겠지만, 네네. 과연 이 물양 안에 네. 얼만큼의 미네랄 성분이 들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TDS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물 속에 들어있는 네. 뭐 미네랄 성분 중에서 네네. 칼슘, 마그네슘의 뭐 양을 우리가 경도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TDS는 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네랄 총량을 나타낸 거라서 네네. 조금 포괄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걸 것 같고요. 네네. 경도는 그 TDS 안에 칼슘이랑 마그네슘 이온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부분이라서 네네. 조금 그 TDS 안에 이제 경도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화학적인 단어로 말하기보다 네. 왜 우리가 이 물에 대한 TDS라든지 네네. 경도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TDS라고 하는 수치를 우리가 어떤 계측 장비를 통해서 수치를 잴 수는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TDS의 수치가 예를 들어서 이 A란 물이 100이 네. 나왔고, 네네. B란 물도 100 비슷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pm요. 네, 그러니까 그 TDS의 단위가 100ppm, 100ppm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 TDS가 같다라고 해서 네네.
경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경도의 수치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좀 중요하게 말하고자 싶은 거는 당연히 TDS가 중요하지만 네네. 거기에 추가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경도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자, 왜 제가 경도 얘기를 하냐면 이 경도에 들어가는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그네슘보다 칼슘 이온의 저기 양이 훨씬 많긴 한데요. 마그네슘이 네네.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라서 네. 지금 그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커피랑 화학적인 반응을 이룰 때 네네네. 양이 많다 보니까 워낙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온들이라 가지고 경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커피가 조금 더 잘 우러날지 덜 우러날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TDS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중요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경도까지 체크를 더 해주시면은 뭔가 센서를 할 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잘 생각을 잘 하면서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게 TDS가 있고 경도가 있어요. 근데 이 TD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pm을 재는 기계가 있으니까 몇 ppm인지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ppm이고 얘가 100ppm이라고 해서 네. 경도가 같지 않고 네, 경도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시약으로 이렇게 테스팅을 해볼 건데 네네네네. 100ppm, 100ppm이라고 하더라도 경도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커피를 먹을 때 얘가 100ppm이라서 이 물에 대한 내용은 이런 맛이 나고 얘도 100ppm이라서 똑같은 맛이 나겠지가 아니다라는 거. 네. 네, 요거 하나 집어넣고 갈게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냥 요거 그냥 샤오미에서 나오는 TDS 체크기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물의 전도를 체크를 해서 네네. 물의 이제 TDS를 체크하는 계측 장비인데요. 네네. 이게 TDS 장비가 장비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장비에 대한 수치를 꼭 무조건 이 ppm이 이런 수치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네.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네네. 보셔야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대신에 같은 계측 장비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네네네. 이 제품, 이 물의 TDS가 꼭 이 네. 수치가 나타내는 요 ppm이구나라는 거를 이 장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다 조금씩 보니까 차이가 있다. 네, 그냥 수치상으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 계측 장비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 재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뭐 온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같던데 그런 건 네네. 없나요 혹시? 일단은 온도에 따라서는 그 온도에 도달한 물과 네네. 그 온도에 도달하지 못한 물을 체크를 따로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것도 말 그대로 온도에 따른 부분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이 A란 온도, 네네네. B란 온도의 물을 따로따로 같은 장비로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수치상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뭔가 네, 100도씨 넘어서 팔팔 끓였다가 식힌 물이라든지 그냥 실온에 있었던 물이라든지는 당연히 경도 수치가 라든가 TDS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그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테스팅을 해보실 거면은 비슷한 온도에서 네, 그리고 하는 게 비슷한 좋고. 온도에서 한 가지 계측 장비로 체크를 하면 그쵸. 수치가 다른 거를 더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물을 좀 부어볼까요? 네네네. 물 한번 제가 부어보도록 할게요. 뭐 얘는 ppm을 재는 뭐 기계는 다른 사용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전도 방식이라서 네. 그냥 여기 계측 장비를 물에다 담그면 ppm 단위로 TDS가 측정이 되는 거라서 한번 제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백땡수 백땡수 네네. 네,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를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5에서 47 네, 46 6 정도 네, 나오는 나오네요. 것 같아요. 네, 백땡수는 46 ppm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지역명이라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주예요. 네. 지금 보면 ppm이 86 ppm 나오죠. 제주는 86 ppm이 나왔어요. 백땡수보다 조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은 삼다수고요. 원래 이거 깔끔하게 닦고 씻으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는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네요. 자, 이쪽 보시면 얘는 이제 35 ppm 나왔습니다. 삼다수는 35 ppm 나왔어요. 첫 번째 쟀던 이제 백땡수보다 더 낫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삼다수로 드립을 많이 해서 저는 삼다수가 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다음에 낫네요. 이제 평땡수. 네, 평땡수.
평탱수가 66 ppm 정도 아, 나왔습니다. 66 ppm. 자, 이 66이 정확한 66이라기보다 이 한 가지 계측 장비로 체크를 그렇죠. 하니까 네네네. 이물과 이물의 차이 정도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기 다들 아시는 저기 애땡앙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수치가 바로 그냥 279 ppm 나옵니다. 279 ppm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쟀던 중간에 이제 3땡수보다 네. 한 9배 정도 많네요. 네네네. 그렇겠네요. 네. 제일 낮았던 게 네. 삼땡수고 네. 제일 높은 게 지금 에띠앙입니다. 네, 자 이렇게 쟀는데, 자 일단 ppm을 재봤을 때 네네.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수입 물 같은 경우가 이제 TDS가 가장 높게 나왔고, 네, 그렇죠. 지금 중간에 있는 이제 3땡수가 가장 낮게 낮게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네네. 자 TDS 이렇게 쟀고요. 네네. TDS를 재고 나서 제가 아까 추가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으면 좋을 만한 거로 말씀드린 게 네. 경도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스위스 회사에서 이제 테스트 키트로 나오는 경도 체크 시약인데, 네네. 말 그대로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재는 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을 했을 때 스케일화될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알칼리니티를 체크하는 토탈 알칼리니티 네네. 시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시약 체크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눈금이 5mm, 10mm, 15mm, 20mm의 물이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네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물을 담으시고요. 네. 요 시약을 떨어뜨려서 체크를 할 건데,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시약이 원래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을 띠고 있고요. 요 오렌지색 시약이 물에 들어가면 푸른색으로 변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푸른색으로 변한 다음부터 계속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린 순간부터 2방울, 3방울, 4방울 계속 시약을 떨어뜨릴 건데, 네네. 떨어뜨리다 보면 푸른색으로 변했던 물이 이 시약색과 비슷한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네네네. 방울수를 세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방울수를 셀 때 5, 10, 15, 20 눈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5mm를 받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한 방울을 1 단위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거의 2배의 양인 10mm를 받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0.5 단위, 2방울이 1이 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20mm를 받고 테스트했을 때는 5mm보다 4배수 많다 보니까 4방울이 1이 되니까 0.25 단위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한 방울이 1, 네. 2라고 말하는 거는 도 KH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1도 KH는 네네. 약 17.8 pp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환산하게 되면은 1도 KH가 17.8, 17.9 pp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셔서, 네네네. 나중에 이제 나온 수치 값에다가 17.8이나 17.9를 곱하게 되면 ppm이 다시 나오겠네요.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저희는 뭐 장비 설치하거나 컨설팅 하거나 그 물의 지역 체크를 해서 일단 경도 체크를 할 때는 네. 다 도 KH 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ppm 단위로 환산하고 싶으면 상수를 곱해줘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이 5가지 물을 네. 또 경도를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다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네. 가장 티가 많이 나게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가장 낮게 네, TDS가 나온 네, 물이랑 높게 나온 2가지 물 정도 테스트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테스트 시약이 혹시나 이런 그 고급형 이온변 수지를 구매를 하셔서 네, 사용을 네. 하시는데도 이 경도 테스트 시약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그쵸. 제가 요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시약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렇게 테스팅을 해요. 하는데도 할 때마다 까먹어요. 그럼 할 때마다 제가 또 전화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화하는 저도 민망하고, 매번 똑같은 말 해주시는 차장님도 민망해 하실까봐, 네. 아, 이거 영상에 꼭 넣어서 네, 제가 다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해야겠다 해서 이거 꼭 넣었으니까, 시약은 그 맑은세상 홈페이지에 가셔도 사실 수 있고, 네.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해보실 분들은 영상 보시고 한번 테스팅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가장 낮게 나온 이제 TDS가 나온 물이랑 네네. 가장 ppm이 높게 나온 물을 제가 네. 경도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어차피 체크하고 또 그냥 수돗물로 한번 헹궈서 네. 다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헹굴 수 있는 걸 잠깐만 준비하고 아, 네네네. 제가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헹굴 수 있는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일단 제일 처음 이렇게 중간에 아까 TDS가 가장 낮게 나온 물부터 제가 경도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이게 30 네, 30 한 4 정도 나왔고, 네, 네, 네. 아까 이게 279 네, 정도 맞아요,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저는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면 0.25 단위까지 체크를 해보는 게 맞으니까 네. 20ml 정도 물을 받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뭐 디지털 계측 장비라서 뭐 0.00 단위까지 막 체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눈금을 그래도 잘 맞춰주시면 좋긴 좋은데 너무 또 디테일하게 맞추시려고 하시면은 정말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제가 눈금에 거의 그래도 맞춰서 제가 20ml 정도를 저기 물을 네,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온전하게 한 방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눌러서 공기를 좀 빼주고요. 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색 시약이 물에 들어가면 자, 한 방울 들어갔어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제 변했죠, 그죠? 네.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촬영해서 네. 편집해서 넣어볼게요. 자, 푸른색으로 변한 시약을 계속 아까 한 방울 포함해서 네. 시약을 계속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두 방울, 세 방울, 네, 조금씩 파랗게 변해요. 네 방울, 다섯 방울, 여섯 방울. 자, 지금 약간 아, 네네. 푸른데 오렌지색이 같이 띄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네. 자, 일곱 방울. 조금 더 진한 오렌지색이 됐고, 여덟 방울. 자, 일곱 방울이랑 여덟 방울째는 별로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한 여섯 방울, 일곱 방울 정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30 몇 ppm이 TDS의 수치가 34 ppm 정도 수치가 나왔던 네네네. 이 중간 물의 네네. 경도는 네. 우리가 20ml를 받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네. 6방울에서 7방울 사이가 정도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지금 테스트 상황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경도치가 어떻게 되냐면 네. 4방울이 1이기 때문에 네네. 1.25에서 네. 1.5 정도 사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네네. 이거를 1.25에서 1.5 정도의 사이다 보니까 네. 계산기. 네, 요거를 이제 ppm으로 거기네요. 이제 환산을 해보면 네. 1.5 곱하기 17.8 네. 네, 경도치가 26 ppm 정도 나오네요. ppm이 그죠? 네, 26 정도 나왔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TDS의 ppm 정도가 이제 한 34, 36 정도 나왔는데 네네. 경도 체크했을 때 이제 한 26 정도 되는 26 ppm 정도 나왔네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럼 이 물 저희가 이제 한번 버리고 네. 요거 할 때 제가 좀 가까이에서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에비앙 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헹굴게요. 더. 똑같이 20ml 받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20ml 맞나요? 자, 똑같이 시약을 네. 이제 넣을 물은 겁니다. 20ml 받고요. 네, 시약은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빼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릴 때마다 셀게요. 자, 한 한 방울, 방울 조금 푸르스름하게 두 변하죠.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0. 우선 아까 전에
삼다수가 34 ppm이고 네. 에비앙이 6방울, 7방울 나왔죠, 그죠? 근데 지금 보이세요? 얼추 오렌지색 빛깔이 약간 보이려고 하는 거 이제? 색깔 약간씩 변하고는 있는데 9배의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한다고만 알려드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네. 평창수를 가지고 네.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는 평상수 한번 걸로 해볼까요? 할게요. 네네, 자, 평창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삼다수랑 지금 비슷하게 한 30대 ppm이 나오는 물이 있었으면 그쵸. 경도가 다른 거를 체크해보면 실험이 좀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아까 전에 평창수가 ppm이 몇 나왔죠? 재보겠죠. 한 번 더 재볼게요. 평창수가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 60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삼다수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평창수가 66. 그러니까 지금 37, 삼다수가 37, 평창수가 67 나오니까 2배 조금 거의 안 두 되는 배죠. 수치네요. 네. 그죠? 그럼 요거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삼다수가 한 7방울 정도 나왔나요? 네, 6방울, 7방울 6방울, 나왔습니다. 7방울 네네네. 나왔죠. 그러면 거의 거기 한 2배 정도 나오면은 근데 우리가 한 뭐 2배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긴 한데 2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예, 어차피- 예상만 네, 한번 네. 해보는 거죠. 한번 재보도록 하고 일단 열한 방울 네, 그러니까 아, 10방울, 11방울 사이에서 색깔이 좀 변하고 12방울 넣으니까 완전 오렌지색으로 변했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얘는 4방울이 1이 되기 때문에 10방울이면 2.5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럼 2.5 정도면 지금 ppm으로 환산했을 때 44.5 ppm 정도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ppm 쟀을 때 몇 정도 나왔죠? 아, 저기 삼다수 경도 쟀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그냥 이 수치로 평창수 재면 몇 정도 나왔죠? 67 나왔습니다. 67 ppm 나왔습니다. TDS가. 그럼 거의 비슷하게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 물 같은 경우는 TDS가 얼마일 때 네네. 뭐 경도 수치가 당연히 물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이렇게 시약을 통해서 경도도 잴 수 있는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왜 해봤냐면 네. 이게 TDS도 당연히 다르지만 네네. 이 경도가 커피의 맛을 표현하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경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쵸. 그 경도 차이에 따른 커피 추출물에 대한 결과물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일단 뭐 수치상으로 다른 거를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본 건데요. 네네네. TDS 체크도 중요하고 경도 체크도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체크를 한번 해봤고 지금 다른 거는 확인하셨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랑 시약을 통해서 ppm이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자동 머신에 넣어서 커피를 뽑아 볼 텐데 이게 물이 커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제 드립을 하실 때도 그 물을 사용해서 끓일 수도 있긴 있지만 네네. 그냥 전자동 기계라든지 뭐 캡슐 커피 장비라든지 이렇게 기계에다가 물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실 거라서 네네. 어떤 물을 넣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일단 그냥 경도라던가 TDS로 체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삼다수 같은 경우는 SCA에서 제시하는 수치보다 조금 낮은 네, 그쵸. 수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평상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상응하는 수치가 좀 나왔는데 네네. 이 수치도 절대적이지가 않은 게 내가 어떤 커피를 쓰는지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그쵸. 일단 어떤 물이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커피를 이번에 구매를 해서 네. 먹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네, 아마 선호하시는 맛을 따라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테스트는 분명 댁에서도 장비를 통해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다수하고 네. 에비앙하고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커피를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커피로 네. 경도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네네네. TDS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물을 이용해서 커피를 뽑았을 때 네. 어떤 맛이 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이 부분들이 커피 맛 표현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네네.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삼다수로 뽑은 커피와 네. 그 다음에 에비앙으로 뽑은 네. 커피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떤 게 삼다수고 어떤 게 지금 에비앙이죠?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네. 삼다수로 뽑은 커피고 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수입 저기 제품으로 이제 뽑은 커피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삼다수가 ppm이 좀 낮았으니까 삼다수 네네. 먼저 먹어볼게요. 네네네. 네. 뭐 물론 비교 대상이 없어서 첫 번째 먹어보는 거지만 느꼈을 때 농도가 조금 낮고 바디감도 조금 낮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드는데 비교 대상이 뭐 없으니까요. 네네. 그냥 제가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덜 추출된 느낌?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비앙 먹어볼게요. 이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그쵸? 정도가 어떤 수치에 나왔던 물과 네네. 좀 높게 나왔던 커피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드셔보시면 그냥 일단 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먹었던 삼다수는 약간 농도도 조금 낮고 네. 바디감도 좀 풍부하지 않은 느낌이라는 느낌도 네. 있고 맛이 표현이 조금 덜 선명한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에비앙으로 먹은 커피는 일단 마시자마자 조금 진하게 뽑혔다라는 네, 느낌. 확 들어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진하게 뽑혔다는 느낌. 네. 오히려 좀 더 과추출된 느낌. 네, 쓰고 조금 약간의 떫은 느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커피가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ppm과 경도가 다른 이 물로 추출을 해본 똑같은 커피를 추출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다르구나. 네. 이거 지금 몸소 체험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출에 알맞은 물에 대한 그 기준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네. 지금 뭐 유럽 쪽이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좀 커피 맛을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반해서 삼다수는 약간 경도치라든가 TDS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네네. 에비앙은 그 수치가 조금 둘 다 높은 그쵸. 편이어서 네네. 이게 체크를 딱 해보면 이거는 커피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커피로 그냥 말 그대로 자동기계로 추출한 그쵸.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추출 퀄리티를 따진다기보다 네네. 원재료 물의 재료가 바뀌니 네네. 커피란 재료가 동일해도 네네. 나오는 경험값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다 그쵸. 라는 걸 알면 네. 내가 주로 즐겨 먹는 커피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커피는 물이 경도가 좀 높으면 괜찮겠다 낮으면 괜찮겠다라는 거를 선택해서 드시면 한 잔의 커피를 즐기셔도 조금 더 맛있게 커피를 집에서 즐기실 수가 있겠죠. 집에서 이제 물을 선택해서 드실 때도 조금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페쇼나 이런 거 나갔을 때 네. 담수식 네. 그 커피 머신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커피를 추출했을 때 TDS랑 경도가 약간 낮은 물과 네. 높은 물이 이렇게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를 평가를 한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물만 마셨거나 뭔가 그 이제 물을 사용을 했을 때 네네. 그 삼땡수는 굉장히 맛있고 좋은 물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품으로 이제 많이 드시는 네, 이런 네. 물도 우리가 먹었을 때 네. 뭔가 확실히 물 맛이 다르구나 해서 네네네. 이 미네랄 성분이 많은 게 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네네네네. 이게 커피를 추출했을 때 수치상 다른 물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에 초점을 두셔야지 어떤 물이 좋고 맞네요. 나쁘고는 제가 너무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예. 절대 물이 네. 수입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네. ppm 수치가 너무 달랐고 경도 수치가 너무 달랐다는 거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커피를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상업적인 커피숍이라든지 매장 네네. 운영 측에서 봤을 때 네. 내가 쓰는 커피에 따라서 내가 원수의 수치가 얼만큼이 되는데 원수의 수치가 적정 수치가 나와주면 굳이 뭐 이온결수 필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사계절이 엄청 뚜렷하진 않지만 네네네. 분명 여름과 겨울철에 네네네. 비 오는 강수량이라든지 원수의 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를 하기에 평균적으로 좋은 물이라고 해도 오히려 조금 높은 수치의 경도치라든가 TDS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오히려 커피하기에 너무 수치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터를 내가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운영을 할 때 이 계절에는 이 경도 수치라든가 TDS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네네. 나는 조금 좋은 커피 맛을 위해서 조금 필터를 선택을 좋은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수 필터가 이 브랜드 뭐 브랜드 상관없이 네네네. 내가 필요로 하는 용도의 필터를 선택을 하셔서 네네네. 매장 운영을 하시면서 커피 맛도 살리시고 장비도 같이 보호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네네네. 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컨설팅 같은 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를 통해서 가도 되고 네. 여기는 이제 맑은 세상이에요. 네. 네, 맑은 세상에 차장님 찾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세히 잘 해주시고 저도 평상시 전화를 많이 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건 부담 없이 전화해 주셔서 궁금한 거 네, 많이 귀찮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요. 네. 저는 더 이상 권태로운 커피 생활의 권태였습니다. 자, 맑은 세상 차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네. 뭔가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네. 뭐 얘기할 게 또 따로 있나요? 네, 제가 뭐 이쪽 분야에서 뭐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네네. 업계가 다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네. 이 커피란 음료가 여러 연령대에 네네. 또 여러 가지 커피 품종이라든가 로스팅돼 있는 그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것만으로 봐도 네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넘치는 음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업계도 다 같이 발전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집에서나 매장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맛있게 커피를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밤 11시 21분입니다. 네. 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또 기다리셨다가 저 이제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영상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